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8번째 페이지. 마법보다 더 마법 같은 과학 이야기로 호그와트를 폐교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제리포터 곽재식입니다. 아유 귀여우시다. 예, 망토를 두르고 계시고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해리포터 이야기했을 때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네. 오네이터라는 아이디 쓰신 분께서 예리한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어떤 지적이었죠? 스텔스 전투기가 보이지 않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전파도 빛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미 투명 망토가 개발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앞에 좀 길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분께서 어떤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냐면 현대의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빛을 통과시키는 투과시키는 투명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설계를 뭐 이렇게 잘 해가지고 반사 면적을 줄여서 빛이 반사가 잘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사용하긴 하죠. 네. 근데 더 좀 집중을 하는 게 빛을 오히려 흡수를 해가지고 되돌려 보내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비교하자면 투명하다기보다는 네. 까만색을 이용을 해가지고 잘 안 보이게 하는 거에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으면 까만색의 보자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으면 예, 예. 어두운 데서는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방식이 더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일리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 말이 사실은 맞고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투명 이야기하면서 투명망도 이야기하면서 완벽한 투명이 F117? 네, 완벽한 투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뒷면과 착각되는 거를 앞에 보여줘 화면으로 보여줘가지고 그 화면 뒤에 숨으면 투명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둘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F117예도 그거와 같이 연결되는 예이기는 한데 예. 완벽한 그 유리처럼 투과되는 방식보다는 흡수되는 방식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정말 예리한 지적이었다. 그 아이디가 뭐라고요? 오네이터 오네이토님 네. 예리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해리포터 세계관 속 마법을 우리가 과학기술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2탄인데요. 오늘도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작가님께 궁금증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보죠. 해리포터 세계관에는 이제 포트키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잡으면 확 빨려들듯이 지정된 장소로 순간이동을 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순간이동 장치 이거는 뭐 언젠가는 정말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순간이동 네. 어떡하죠? 순간이동 이거 순간이동 특집으로 이거 하면 해도 될 만한 그래요? 내용인데 순간이동 그 스타트랙 영화에 보면 텔레비전 시리즈에도 보면 순간이동이 아예 이렇게 장치로 기계로 만들어져가지고 항상 상시 가동되고 있는 뭐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주인공들이 어떤 뭐 우주선을 타고 있다가 어떤 행성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무슨 뭐 착륙선 같은 걸 타고 힘들게 착륙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순간 이동 장치에 들어가지고 거의 뭐 트랜스포터라고 부르죠. 트랜스포터에 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선장이나 그 리더가 되는 사람이 약간 구호를 멋있게 외칩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에너자이즈 이렇게 구호를 멋있게 외칩니다. 그러면 뭔가 삥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약간 빛 같은 형태로 쓱 변합니다. 맞아. 그런 다음에 사람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뭔가 전파나 레이저 같은 거를 보내주듯이 보이지는 않는 형태로 그 행성의 그 지상까지 쓱 이렇게 뭐가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그 빛이 쓱 사람 모양으로 바뀌면서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순간 이동하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네네. 처음에 1960년대 스타트랙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행성에 착륙하는 장면을 만들려면 그 착륙하는 그런 그 착륙선, 우주선, 착륙 장치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만들려면 너무 예산 많이 든다. 어떻게 대충 좀 효과로 때울 수 없겠느냐. 진짜 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처음 아이디어로 나오는 게 이런 순간 이동 장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텔레비전 시리즈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상징적인 아주 신비로운 이 스타트랙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신비의 미래 기술 중에 하나죠. 이게 되겠어 설마. 저는 진짜 이거를 스타트랙에서 처음 본 때부터 저게 진짜 가능할까? 안 되지. 저게 된다면 어떤 원리로 가능할까? 안 되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주 긴 세월 동안 여기에 좀 심취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탐구해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일단 그 근본 그 나름대로 그 스타트랙이 SF 시리즈로 좀 이것저것 좀 근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본 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탕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약간 좀 초보적인 수준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주 비싸고 좋은 그리고 내부 구조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면서도 아주 섬세한 그런 조각품을 아주 비싼 값에 나한테 판 거예요.
그 조각품이 원래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 할까요? 루브르. 네, 루브르에 예. 프랑스 파리 루브르에 원래 전시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네. 굉장히 크고 정교하고 아주 내부도 미세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연약한 그런 거예요. 네. 내가 그걸 얼마 주고 샀다고 할까요? 한 35억 원 주고 그걸 산 좋습니다. 거예요. 예. 35억 원 주고 산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집으로 이제 배달되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네. 루브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35억 원 주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대로 서울까지 한국에 서울까지 보내주려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네. 이게 너무 크고 무겁고 그리고 조금만 건드려도 다 부서지고 여기서 떼내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 한국까지 보내드리면 이거 한 80억 원 정도 운송비가 나올 것 같다고 이거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배꼽이 훨씬 크네요. 뭐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네네. 그쪽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네. 그 조각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부 구조하고 그 모든 정보 자료 도면이 우리한테 지금 다 있다고. 그거를 제가 지금 이메일로 그 도면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예. 그리고 그 프랑스 대사관에 네. 우리 기술자들을 지금 다 파견해 놨기 때문에 그 도면을 저희가 보내드리면 네. 그 프랑스 대사관에 기술자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루브르에 있는 거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거를 예. 한국에 있는 대리석 같은 걸 다 쪼아가지고 여러분 집에다가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 다음에 두 개 있으면 아무래도 희소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게 완성된 순간 저희 루브르에 있는 건 없애겠다. 없애겠다고. 잠깐만. 그러면 이게 똑같이 넘어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쳐달라고. 예. 약간 DC는 해드리겠다. 35억 원에서 조금 환불은 해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약간 스웨덴 가구점 스타일로. 예. 그럼 좀 고민되죠. 예.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산 제품이 그대로 한국에 왔다고 할 수 있는 거냐. 뭐가 오긴 온 거죠, 그죠? 아무 의미 없이 막 헛돈 쓴 건 아니죠. 네. 뭔가 오긴 온 건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변화 없이 그대로 똑같이 뭐가 왔다라고는 대부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아니죠. 그거에 역사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왔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네. 그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나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물질을 전송한다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순간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부산에 있는 주인공 이 사람은 다 해체돼가지고 연기로 변해서 사라져버렸어. 예? 없어졌어요. 이 사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 사람이. 부산에서 나 이제 부산 갈게 안녕 한 다음에 예. 기계에 들어갔더니 기계에서 이 사람을 다 분해해가지고 연기로 만들어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예. 그리고 부산에 부산에 친숙한 곳 어디 있으십니까? 자갈치 시장. 자갈치 시장에 예. 있는 바닥에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갈하고 자갈치 시장에 자갈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예. 지금 자갈하고 흙먼지하고 모래 같은 걸 모아가지고 예. 그걸 재료로 다 이렇게 다 갈아 넣어가지고 다 그걸 가루를 만든 다음에 잘 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했던 그 주인공의 성분과 똑같은 사람을 자갈치 시장에 있는 자갈하고 흙더미를 재료로 해가지고 딱 조합을 해서 정말 티끌하나 다름없이 싹 만들어냈어. 이렇게 만들어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구분을 못 할 거예요, 그죠? 자갈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녕, 야, 강민아, 부산에 어떤 일로 언제 왔어? 내려왔어? 그럼 뇌 성분과 이런 것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사람도 자기가 이강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 나 서울에서 여기 KTX 말고 야, 이거 트랜스포터로 순간이동 기기로 왔더니 편하고 좋다야. 인식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떠나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서울의 이강민이 지금 연기로 변해서 다 흩어진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없어진 거고 그럼 부산에서 새로 그냥 만들어낸 것일 뿐 아닌가? 아까 도자기랑 다를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상식이 지금까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네네.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제 신비롭고 좀 놀라운 영역으로 이제부터 넘어갑니다. 집중. 이제부터 마법의 세계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과학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마법의 세계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뭔가 물체가 구분할 수 있다, 바뀌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있는 대부분의 물체들은 바뀌면 바뀐 거를 우리가 인식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친구한테 신발을 하나 샹켈레를 빌려줬어요. 친구가 그리고 나서 신발을 나 뭐 파티에 갈 때가 있었는데 네가 빌려준 신발 멋있게 잘 신고 잘 왔다 라고 하면서 신발을 돌려줬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준 그 신발이 아닌 것 같아.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근데 내가 신발 신고 잘못해갖고 실수를 해가지고 신발을 째먹었다. 신발 부서졌다. 그래서 네가 준 신발하고 똑같은 모델로 내가 새 거를 사가지고 너한테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게 그거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준 게 그대로 온 건 아니지. 그렇지. 바뀐 거지라고 대부분 다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돈을 5만 원을 빌려줬어요.
아.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돈 5만 원을 다시 갚았어. 예. 근데 그러면 분명히 10중 8구 내가 준 그 5만 원짜리를 그대로 돌려주진 그거 않았을 거예요. 아니겠지. 예. 그죠? 뭔가 딴 5만 원짜리를 나한테 줬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웬만큼 성격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야 내가 준 그 5만 원짜리 아니잖아. 아니죠. 그렇게 하는 이거는 사람 딴 없죠. 5만 원짜리잖아. 네. 이거 그 뭐 같은 거야? 이거 내가 준 그거 그대로 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없죠. 예. 이거는 대부분 인간적으로 구분을 안 한다고요. 이게 무슨 차인가?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종이 자체가 바뀌긴 바뀌었잖아. 바뀌긴 좀 구분할 수 없는 느낌은 나지만 그래도 바뀌긴 바뀐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예. 이라고 대부분 다 받아들이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예.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예. 그죠? 그렇지만 이 정도만 돼도 그걸 굳이 따지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그죠? 예. 그렇지만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돈을 현금 5만 원짜리를 준 게 아니라 계좌 이체를 시켜줬다고 칩시다. 예. 내가 5만 원만큼을 송금을 해주고 예. 그 친구가 5만 원치 송금을 해가지고 다시 나한테 돌려줬어. 네. 그럼 이거는 뭔가 바뀐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죠. 이거는 숫자가 5만 원 줄어들었다가 다시 5만 원 회복된 것뿐이니까 그렇죠, 예. 뭐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바뀐 게 없으니까. 예. 그런데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이 잠깐만 근데 내가 5만 원 보내준 걸 그대로 준 게 아니라 내가 5만 원 보내준 거는 네가 분명히 다 써가지고 네 잔고가 영원이 됐고 네가 일을 해가지고 다시 돈 5만 원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건데 그 네가 벌은 5만 원은 그 편의점에서 네가 알바해서 번 돈이니까 편의점 아저씨가 입금해준 5만 원이 나한테 넘어온 거니까 이거는 달라진 게 아닐까? 라는 주장은 무리수잖아요. 그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예, 거죠. 이거를 예.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죠. 이런 디지털 정보에서는 예. 수치 정보, 디지털 정보에서는 숫자가 내게 까여서 없어지고 깎아져서 없어지고 줄어들어서 없어지고 다시 그게 다시 커져서 회복되면 예. 그건 변화 없이 그냥 회복된 걸로 친다고요. 그렇죠. 그죠? 예. 그 약간 디지털 그런 시대를 조금 더 좀 생생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게임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예. 게임 속에서 막 활동을 하다 내가 체력이 다 부족해지면 게임 속에서는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통 뭘 마십니까? 아이템. 예, 아이템, 물약 같은 걸 마시지 않습니까? 예. 그죠? 물약을 근데 내가 이제 물약이 좀 줄어든 물약이 처음에 200개씩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전투를 하다 보니까 물약이 거의 줄어서 물약이 한두 개밖에 없어졌어. 아이고, 예. 위험해져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동료가 야 내 물약 하나 써라 라고 해가지고 물약을 하나 더 줬어요 나한테. 그래서 물약 1개 있었는데 물약이 지금 2개로 늘어났어. 예. 전투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체력이 많이 깎여가지고 물약을 하나 먹었어요. 네. 그럼 다시 물약이 2개 됐다가 하나가 줄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 채팅으로 아니면 이거 이 헤드셋으로 지금 말 거는 거야. 야 지금 방금 먹은 물약이 내가 준 물약이냐 네가 원래 갖고 있는 물약이냐. 그런 거 디지털 세계에서는 아무도 안 따진다고요. 알 수도 없지. 네, 그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쳐요. 디지털 시대에. 그렇죠. 마치 계좌에서 송금을 해준 돈 5만 원이 내가 준 돈이냐, 뭐 편의점 아저씨가 준 5만 원이냐 이걸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네요. 그죠? 예.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 과학의 놀라운 세계로 뭔가 재밌다. 약간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해. 철학적인 예. 철학적인 현대 과학의 놀라운 세계로 여기서부터 진입을 합니다. 예. 20세기 초에 사실은 19세기 말부터 이런 생각이 조금씩 싹 트기 시작했는데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물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있죠.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 네. 우리 원소 주기율표 시간에 항상 배우는 전자. 거. 전자 뭐 이런 거. 예. 전자, 원자, 핵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가장 기본이 된 원자 핵은 뭐 사실 요즘에는 그게 더 쿼크라는 더 작은 단위로 분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전자 같은 거. 전자 같은 물체는 두 개를 서로 구분할 수가 없다. 구분이 뭐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된다. 뭐 측정을 해서 구분할 수 없다 뿐만이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구분이 무의미한 것들이다. 아, 그래요? 마치 계좌 속의 돈이나 게임 속의 물약 아이템 개수를 세는 것처럼 네. 전자 같은 두 개의 물체는 서로 바꾸어 놓아도 구분이 전혀 되지 않고 바꾼다는 사실 자체에 절대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전자와 B전자는 완전히 동일해. 완전히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예. 그 동일함이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거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서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바꾼 게 티가 안 나고 바꾼 작업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맞다는 사실 쪽으로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이게 심지어 나중에 가게 되면 네. 이게 어느 나중에라는 게 한 1950년대 이 정도예요. 40년대만 50년대 초 정도에 이르면 이 양자 이론이 양자장 이론, 퀀텀 필드 티어리, QFT라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퀀텀 필드 티어리 이게 지금까지도 유효한 이론입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과학이 밑바탕을 두고 있는 이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질, 입자, 전자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알갱이의 본질은 뭐냐면
양자장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뭐 필드 장이라는 게 자기장 뭐 이런 가지 나오는 그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 자기장 이런 거 하면 뭔가 와이파이 아이콘 같은 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양 상상하죠 우리가. 네. 그런 게 우주 전체에 쫙 다 퍼져 있는데 예. 말하자면 우주 전체에 어떤 바닷물 같은 물결 같은 게 쫙 퍼져 있는데 그 바닷물 같은 게 특정한 상태로 어떤 물결을 이루면 소용돌이 같은 거를 이루고 있으면 그거를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전자가 있다. 그 자리에 입자가 나타났다. 그 자리에 물질이 나타났다. 물질이 있는 거다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사실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게 하나의 전자고 저쪽에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게 하나의 전자예요. 그 두 개가 이렇게 자리를 서로 바꿨어. 자리를 바꿨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서 이게 되튕겨서 나갔는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갔는지 잠깐 안 봤어. 혹은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면 두 개의 전자가 자리를 바꾼 걸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그대로 있는 걸까요? 이게 무의미하다면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전자가 이런 실물이라는 게 아니라 서로 이런 파도 같은 물결 같은 게 물결 치고 있다가 그 물결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그 자리에 되살아난 거잖아요. 그게 자리를 바꿔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어차피 물결이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난 것뿐이기 때문에 마치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난 것처럼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디지털의 세계와 같네요. 디지털의 세계처럼. 우리가 디지털 화면에 픽셀 우리 디지털 화면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발사한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우주선 같은 거 조종해가지고 적이 나타나면 막 땅땅땅땅 누르면 총알이 막 날아가지고 적을 공격하면 적이 막 터지고 이런 게임 되게 원초적인 게임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 막 하고 있으면 내 총알이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화면 속에 있는 픽셀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면서 사사히 이동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동해가지고 다시 되튕겨서 돌아왔는데 저기 약간 그런 그 픽셀을 튕겨내는 그러니까 총알을 튕겨내는 그런 방어막 같은 거를 갖고 있어가지고 되튕겨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럼 다시 딱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피하면서 저게 내가 쏜 게 튕겨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쏜 총알을 걔가 받아먹고 똑같이 생긴 총알을 내뱉었다. 걔의 총알을 똑같이 생긴 걸 내뱉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 이런 공사에 괜히 빠져본다라고 할 때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그렇죠. 어차피 화면상에 보이는 똑같은 색깔의 픽셀은 그 구분을 하나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게 이 관점이 지금까지 다 유효한 관점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 이론의 발전 과정과 실험 과정에서 이게 맞는 걸로 지금까지 다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전자들은 전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입자들은 사실은 다 동일한 거예요. 구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어디에 그게 지금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서울에서 출발한 사람이 연기로 다 분해된 다음에 부산에 있는 재료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성분을 가진 사람을 한 명을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만들어내면 그게 그 사람이 이동을 한 거하고 다를 바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이 걸어가지고 이 부산에 있는 이 자리까지 온 거하고 상태상으로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이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부산까지 와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도 어차피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양자장의 물결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걸로 된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다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이 생각이 그 스타트랙에 나와 있는 순간이동 장치의 그 기반에 깔려 있는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자이즈 하는 순간 사람을 다 분해해가지고 빛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제주껏 잘 해가지고 도착 지점에서 다시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동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거에 과학적인 그 기본 본바탕의 생각입니다. 그게 구현이 되냐고요. 미래에는. 구현을 현실적으로 하기는 사실은 어렵죠. 미래에도?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 있는 그 모든 성분을 모든 전자의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위치, 속도 이런 걸 똑같이 재현을 해야지 진짜로 똑같이 재현이 정확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자 단위로 다 파악을 해야 그죠? 되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니와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분명 좀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 원리상에서는 그래도 기본 이론상에서는 정확도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100%까지 도달하지는 않겠지만 99% 정도 재현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재현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99% 기본 재현이 된 생각을 거는 해볼 수가 있겠죠. 자갈치 시장에서 제가 99%만 서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만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건데. 예. 근데 그게 진짜 충분히 재현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야 너 진짜 이강민이 맞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봐도 네. 아무도 구분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예. 정확도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내가 중간에 뭐 죽었다가 깨어났다거나 이런 느낌도 하나도 안 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거 조금 더 현실적인 쪽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거 약간 철학 이야기 조금 잘 하셨는데 이게 조금 철학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단계로 좀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 동전 던지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동전을 2개 던지면 앞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이다. 이거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예. 동전 던지기로 뭐 많이 따먹기 많이 하셨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시간도 안 걸리고 바로 나오죠. 예. 왜 4분의 1입니까? 경우의 수가 우리가 4가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앞뒤, 뒤앞, 뒤뒤.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그중에 한 가지 확률이 한 가지일 때 확률이기 때문에 앞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동전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의 물체가 아니라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자 같은 이런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기본 입자 이런 작은 알갱이로 비슷한 걸 한다라고 실험을 해봅시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통에다가 실제로 이런 실험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통에다가 전자를 집어넣고 통에다가 구멍을 2개를 뚫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왼쪽 구멍으로 나올까 오른쪽 구멍으로 만들까 흔들어가지고 튀어나오면 언젠가는 하나 쪽으로 튀어나오겠죠. 네. 그럼 전자가 왼쪽으로 튀어나오나 오른쪽으로 튀어나오나 이걸 가지고 뭐 앞뒷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전자 2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것도 왼쪽 나올 확률 4분의 1 똑같은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전자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2개의 전자가 왼쪽 오른쪽으로 나온 거나 오른쪽 왼쪽으로 나온 거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이럴 때는 그래서 확률을 4분의 1 확률 경우의 수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 왼쪽으로 몰려 나오고 오른쪽 왼쪽으로 몰려 나오고 네. 왼쪽으로 각각 하나씩 나오고 그래서 확률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3분의 1 확률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해되세요? 예.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런 문제를 야기를 하는 예전에 거예요. 수학 시간에 확률 문제 풀 때도 완전히 동일한 것들끼리 할 때랑 그렇죠. 좀 구분되는 것들끼리 그렇죠. 할 때랑 계산하는 게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완전히 동일한 걸 할 때는 이런 게 발생해요. 이거를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 이 1920년대에 네. 당시에는 지금의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도 출신의 과학자 사티엔드라 나트 보스라는 사람이 나트보스. 이거를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당시에 대학교만 졸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박사학위가 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자면 어떤 강사 같은 그런 걸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확률 뭐 이런 거 통계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제자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예. 그렇지만 뭐 전자가 어쩌고 뭐 빛이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 보니까 잠깐만 이게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논문으로 정리를 합니다. 예. 논문을 정리를 해가지고 인도 사람이니까 국제학술대회 발표하기 위해서 영어로 썼겠죠. 그렇죠. 영어로 써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처음에는 이게 학술지에서 잘 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고 뭐 이게 뭐 별 대수롭지도 않은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별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뭐 그 가치를 잘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이분이 이때 당시 뭐 29살인가 30살인가 굉장히 젊은 학자였어요. 이분이 쓰는 그 톤이 쓰는 어조가 약간 좀 학술적이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물에 있죠. 익지 못했다. 약간 블로그에 올리는 글처럼 SNS 같은 데 올리는 님들 저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진짜 신기한 거랍니다.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죠. 영업한 그걸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티엔드라 나트 보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 같단 말이죠. 어떤 세상의 어떤 모든 물체의 어떤 본질에 대한 사람이 어떨 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고 어떨 때 죽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어떤 철학에 대한 이런 문제를 묘파하는 이런 차이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 고민하다가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거를 누군가 세상에 어떻게든지 알려야 되긴 되겠는데 어떻게 알리려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한테 이걸 넘기나? 빙고. 아인슈타인.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진짜 씁니다. 아인슈타인이야? 오, 진짜로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씁니다. 예. 편지를 당시 아마 아인슈타인 독일에 있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씁니다. 예. 이러저러 해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정말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편지를 보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편지 하루에도 수십 통 받았겠죠. 별 이상한 사람들이 그랬겠구나. 제가 진짜 어젯밤 꿈에 진짜 신비의 이론을 알아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런 거 맨날 받았겠죠.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또 받았는데 읽어보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거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사람이 쓴 이 보스가 해준 이 이야기를 네. 자기가 직접 독일어로 논문을 새로 씁니다. 그 내용이 입각해를 해가지고. 그 출처는 밝히나요? 물론이죠. 예. 보스라는 사티엔드라 나트 보스라는 인도의 학자가 나한테 이런 걸 알려줬는데 그걸 내가 지금 독일어로 써가지고 논문을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써가지고 독일에 있는 학술지에 독일어 논문으로 이걸 발표합니다. 예. 아인슈타인이 진짜 그럴듯하게 아주 학술적이고 되게 좀 철학적이고 멋있게 논문을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면 다 읽어보지. 그래서 이상하게 써도 읽어보지. 쓰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들이 예. 각 잡고 읽어보니까 예. 이게 충격적인 내용인 거야. 이게 잘하면 진짜 어떤 사람의 삶과 정말.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 뭐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예요. 예. 어떤 물질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너와 내가 같다라는 게 뭐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자, 입자 이런 단계에서 보면 나하고 뭐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고귀하게 곽재식 예를 들면 막 카리나 썬킴 선생. 뭐 썬킴 선생님 예. 나하고 썬킴 선생님이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어떤 별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이루고 있는 그 기본 물질들은 서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확장을 지금 하면 다 그렇게 되네. 바뀐다고 지금 갑자기 썬킴 선생님이 와가지고 등을 툭툭 떠들면서 예. 곽재식 작가님 안녕 하는 순간 네. 썬킴 선생님의 몸속에 있는 모든 물질 성분들이 내 몸으로 다 들어오고 예. 내 몸에 있는 모든 물질 성분들이 썬킴 선생님 몸 쪽으로 다 들어갔다. 그런데 원래 있던 그 조합대로 다 맞춰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예. 그 교환과 변환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허.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물질과 심지어 돌과 뭐 공기와 나무와 하늘조차도 다 그런 식으로 물질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다 하나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런 철학적이고 수학적인 학술적인 그런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아까 통계를 계산해 보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구체적인 수치가 바뀌는 것도 꽤 크게 나타난다. 홀짝으로 동전 두 개만 던져도 확률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뀌는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과학적인 성질도 많이 달라지겠구나. 계산하는 것도 달라지는 게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관념에 입각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방법을 그 젊은 인도의 방글라데시에서 보스. 일하고 있던 예. 물리학자 보스, 과학자 보스의 이름을 따서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라고 합니다.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 그리고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계산되는 그런 물질을 가리키는 이름도 있어요. 그런 물질을 보손이라고 합니다. 보손. 예, 반대가 페르미온이에요. 보스 입자, 페르미 입자 이런 뜻인데 예. 보손이라는 그런 일단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페르미 입자도 넓게 보면 이 사람이 보스가 생각한 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모든 물질이 다 이래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뭐 예를 들면 뭐 광자, 빛이 보손이에요. 하여튼 뭐 온갖 군데 이게 다 지금 근원이 돼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 기본 과학 원리 중에 하나로 지금 굉장히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과학적인 의미도 사실은 이 순간이동 이야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네. 이게 되게 뒤에 되게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재밌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하나만 이거 넘어가기 이 질문 넘어가기 전에 알겠습니다. 이 말씀하시죠. 질문 하나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네.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뭐 우리가 전자 하나를 넣어가지고 뭐 왼쪽으로 튀어나오고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튀어나오고 하면 실험해볼 수는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잘 드러나는 물체 중에 네. 이런 이상한 성질이 잘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상상을 한 거예요. 네. 진짜로 두 개를 바꿔도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고 바꾸나 마나라는 게 무의미함이 막 느껴지고 눈에 잘 보여. 이런 거를 실제 사실은 진짜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닙니다. 맨눈으로 막 보일 정도는 아닌데 현미경으로. 거의 그 정도. 예. 거의 그 정도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런 거를 가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들이 이름을 따가지고 보스 아인슈타인 응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물질이 실제로 탄생하면 그거를 우리가 보스 아인슈타인 응집이라고 부르자. 예. 라는 식으로 이론적으로 막 연구를 하다가 네. 1995년에 네. 실제로 미국의 과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물질을 실제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요? 이거 우리가 원 주기율표 시간에 예. 루비듐 이야기하면서 중간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던지 루비듐. 아니면 시간 없어서 얘기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루비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물질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낸 적도 있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분들 노벨상 받았어요.
이게 눈에 보일 만한 손에 잡힐 만한 규모에서도 네. 이런 게 검증이 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참고로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임현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예예. 실리콘 그러니까 규소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네. 이 물질과 관련 있는 현상 속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보스 아인슈타인 응집을 만들어내는데도 성공을 하셔가지고 한번 큰 화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뭐 그런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혀 원리가 다른 뭐 어떤 새로운 반도체라든가 완전히 희한한 성질을 가진 그런 물질을 만들어낸다든가 네. 양자 컴퓨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결정할 있습니다.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해리포터 속 포트키나 9와 4분의 3 승강장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하나밖에 더 예. 못하는군요. 어떤 네. 순간이 공간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네. 이제 해리포터 보면 이제 헤르미온느, 이제 헐마이온이라고 어. 하는 그 친구가 타임 터너라는 어떤 모래시계 같은 걸 갖고 있어서 이걸 한번 이제 뒤집으면 1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시간대 배치된 수강 그 강의들을 다 듣고 막 다니거든요. 이런 거는 말씀하신 걸로 이해할 수가 있나? 시간 이동이죠. 시간 이동. 시간도 이야기하면 이게 타임슬립. 시간도 한번 시간이 없어서 시간 여행 편을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네,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시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배기만 오늘 맛배기만 하나 말씀드리면 예. 그 사실 뭐 반물질 이야기도 시간 과거로 거슬러 가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반물질. 우리 반물질 한번 이야기했었죠. 했었지. 우리가 가장 가벼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물질이 비싼 뭐냐라고 물질 이야기할 때 예. 이거 약간 좀 말장난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맞아, 비싼 맞아. 물질은 반물질이다. 뭐 이런 이야기 뭐 한번 말씀드렸죠. 광무물 편 참고하세요.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그죠? 예. 반물질이 시간을 사실은 반물질이라는 거의 본질은 일반 물질이 시간을 거슬러 가고 있는 형태를 반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고 그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웜홀과 관련해서 네.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 웜홀과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네. 시간 여행 이야기를 좀 해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시간 여행 특선 에피소드로 좀 해보면 재밌을 좋은데 만한데. 그럼 이건 아껴두죠. 예, 이거 아껴두고 네. 그거에 이제 한 가지 특정만 하나 예. 특징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웜홀을 이용한 시간 여행 이론에서는 일단 실질적으로 웜홀을 안정되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든다는 것도 아직까지는 별 방법이 없어가지고 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니와 네. 어찌저찌해서 그거를 만든다고 쳐도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과학의 틀 안에서는 웜홀을 이용해서 시간 여행을 할 때는 출구하고 입구가 다 만들어져 있을 때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022년으로 시간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럼 2020년에 내가 나올 수 있는 출구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거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면 예. 최대한 과거로 거슬러 올 수 있는 시점은 오늘부터인 거예요. 오늘부터. 예? 출구가 만들어져야지 거기로 갈 수가 있다고요. 입구 출구가 다 있어야 갈 수 있어. 예.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야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시간 여행 할 수 있다. 입구를 만들었죠. 네. 출구는 어디 있어요? 출구를 누가 만들어 놔야지 거기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술이 오늘 개발됐어. 예. 그러면 그 출구를 제일 빨리 만들어도 오늘 만들 수 있는 게 그렇지. 최고로 오래된 출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2025년에 2월 달에 출구를 만들었다라고 네, 하면 네.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올 수 있는 최대한 한도가 오늘. 2025년 2월까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공룡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조선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지고 뭐 충무공 이순신과 함께 싸운다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둘리 엄마 못 만나네. 못 만나요.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에서 2025년 2월까지 2025년 2월도 안 되죠. 아직까지 지구상에 그런 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구나. 예. 없으니까. 예. 아마 뭐 한 2100년쯤 돼서 그런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네. 2200년대, 2300년대에 있는 사람이 2100년에 이게 출구가 만들어진 시점까지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 놔야겠네. 그래서 이제 예. SF 영화 중엔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고 소설 SF 소설 같은 거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예.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본인 소설인가요? 제 소설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는 어떤 모험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로 가야지. 그런 걸 해야 재밌는데. 예. 제가 장희빈 얼굴 한번 봐야 돼. 제가 만화 주인공으로 나오는 과학수사대? 아시는군요. 알죠. 베스트셀러. 괴물수사대. 괴물수사대. 예. 예. 괴물수사대. 한국사 괴물수사대. 예. 거기서는 뭐 제가 조선 시대로 가기는 합니다만 아. 원리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어물쩡 가고 있죠. 이제 아이들이 많이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SF물에 보면 어떤 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죠?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상 우리가 시간여행 출구를 개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연히 땅을 파다가 네. 뭐가 나오겠습니까?
공룡 뼈가 묻혀 있는 네. 2억 년 전에 예. 지형 옆에 네.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2억 년 전에 지구에 찾아온 어떤 외계인이 네. 거기에 놓고 간 만들어놨다. 워몰 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묻혀 있었으니까 2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묻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만 잘만 이용해가지고 원리를 우리가 파악을 해내면 네. 2억 년 이후에 어느 시대나 돌아갈 수 있는 갈 수 거죠. 있네. 쭉 계속 있었으니까. 우리의 희망은 외계인이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유일한 예. 희망이네 외계인. 혹은 뭐 또 딴 거에서는 뭐 그래서 그 누가 뭐 이렇게 주인공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백투더퓨처 그 과학자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1947년에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차고에서 그렇지. 몰래 그런 거 하나 만들어놨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1947년까지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분들이 SF물에서는 계셔야만 네. 우리가 조선시대, 가끔 석기 시대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 시간 이동 시간은 뭐 조만간에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간 이동의 어떤 과학적인 원리. 이걸로 끝인가요? 그렇죠. 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진짜. 시간 이동을 시간이 문제네. 타임 터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 우리가 보자 7번인가 8번 질문 10번 질문까지인가 있었는데 7번까지 있었는데 7번까지인가 있었는데 1번 했습니다. 오늘. 1번에서 이렇게 나중에 또 이제 성탄절이라든지 우리 목표가 그래도 2, 3번까지는 하는 거였는데 해리포터 또 떠오르는 날이 올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그때 또 이제 요 시리즈는 이어가 보도록 벌써 하겠습니다. 끝났구나.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이게 시간 여행이네. 이게 시간 여행이네. 그런 출구가 만들어 출구 없는 시간 여행이네. 그러네, 이게 진짜. 완전.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